볼까요? 자, 그러면 이쪽을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 네.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빤 강남스타일. 왜 안 돼, 이거? 통신이 두절됐다. 내 손안에서 세상의 모든 정보와 사람을 연결해주던 도구가 멈춰버렸다. 생명을 다투는 긴급한 일도, 간단히 처리했던 인터넷 뱅킹도, 정상적인 상거래도 모두 멈췄다. 회사의 업무는 중단됐고, 기업의 모든 정보가 저장돼 있던 중앙 서버에는 더 이상 연결이 불가능해졌다.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마비됐다. 공공행정망도 기능을 멈췄다. 당연히 여겼던 삶의 모든 편리함이 멈춘 날, 접속의 도구가 멈춘 그날, 세상이 멈춰버렸다. 지금껏 당신의 삶을 지켜주던 세상이 사라진다. 통신이 두절된다. 주인님 일어나세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오늘도 인터넷 전화 알람 소리에 잠을 깹니다. 주인님 내가 일어나세요. 설정해 놓긴 했지만 참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유피야,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오늘 날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서울 날씨는 맑음. 기온은 영상 7.6도, 체감 온도는 영상 날씨도 8.2도 좋고, 입니다.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출근해야죠. 미리 차 시동 걸고, 히터도 틀어놔야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동을 걸다 보니 차 키는 어디다 뒀는지 그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자, 이제 나의 똑똑이가 블랙박스로 변신할 차례입니다. 기존의 블랙박스는 사고가 나서 망가지면 중요한 순간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블랙박스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사고 순간이 저장되니까 스마트폰이 망가져도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나 확인 가능하죠. 오늘은 분당에 있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처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미리 예약해놓은 자리가 오늘 하루 제 사무실이 되는 거죠. 스마트 오피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편리한 사무실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김 매니저는 워킹맘인데요. 평소엔 재택근무를 하다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일을 하죠. 그렇다고 일을 느슨하게 하진 않습니다. 기획안 회의서부터 업무 보고에 브레인스토밍까지 이 모든 게 IT 기반 시설로 가능해졌죠.
외부 손님과의 미팅.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근처 카페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이런. 이거 지갑을 놓고 나왔네요.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할 수 있으니 망신은 면했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일찍 퇴근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새로운 치킨집이 생겼네요. 할인 쿠폰 하나쯤은 챙겨놔야겠죠? 오늘 칼퇴근한 목적. 사랑하는 우리 마눌님과 영화 한 편 보려고요. 영화관 따로 갈 필요 있나요? 편안하게 집에서 추억의 명화를 골라보는 재미. 행복이 뭐 별건가요? 어느 직장인의 스마트한 하루. 이 일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작은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PC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 엄밀히 말하면 IT 기기뿐만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즉 통신망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이 함께 만들어낸 세상이다. 스마트 세상은 스마트폰과 같은 하드웨어와 데이터의 빠른 전달을 위한 통신망, 즉 고속도로를 필요로 한다. 최고급 사양의 차량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내도 달릴 도로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 스마트 세상도 마찬가지다. 무선 통신은 속도로 세대를 정한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 통신은 3.5세대. 이 속도의 40배에 달하는 4세대 LTE의 등장은 이런 스마트 세상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MRI 어디 찍었지? 네, 찍었습니다. 최첨단 IT 기술과 의료 서비스의 만남도 스마트 혁신의 한 모습이다. 오전 회진 시간. 어제 이제 MRI 찍었던 거는 혹시 뇌파에 이상이 있는 부위에서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30대 여성 환자. 병실에서 MRI 촬영 결과를 설명듣는다. 병변은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당 의료진의 진료실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다. 약 먹고 치료를 잘 하시면 하지만 이제 태블릿 PC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설명이 가능해졌다. 크게 걱정 안 하고 여기서 환자 만약에 우리가 사진 찍고 싶으면 여기서 사진 담당 교수의 설명을 부지런히 종이에 받아 적던 모습도 바뀌었다. 환자 퇴원할 때 트리랩탈 약 쓸 거니까 약 처방과 주의사항도 그 자리에서 컴퓨터에 입력돼 전달된다. 한번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이 사실 의사의 설명을 병원 안에 들어와서 듣기가 쉽지가 않고요. 설사 듣는다고 해도 이제 그냥 말로 전달을 할 때는 알아듣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학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뇌파나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다 실제로 보여드리고 검사 결과 같은 것들도 수치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통신시설을 기반으로 한 진료융합 정보 시스템이 설치되면서 생긴 변화다. 그 검사 결과들을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잘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알아듣기도 쉽고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잘 완치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안심이 됐습니다. 종이 차트가 사라지면서 업무 효율은 물론 정확도도 높아졌다. 시세가 되는 거야. 환자한테 정확한 약을 투약하기 위해서요. 환자 확인하고 약이랑 사인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의료 서비스와 IT 기술의 결합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 놓여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까지 뛰어넘었다.
국회라든가 또는 야간에도 언제든지 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서 다른 의사가, 당직 의사가 어떤 걸 놓치더라도 그 지정이라든가 주치의가 그런 거를 체크할 수 있어서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게 됐고요. 언제 어디서나 검사 결과를 파악할 수 있고 의료진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최적의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의료진들이 획득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환자의 정보를 빨리 파악을 해야만 재빠르게 대응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IT 솔루션들이, IT 기술들이 병원의 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의 수도이자 미국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 스마트폰으로 무장한 뉴요커들이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고 최신 유행을 이끄는 곳이다. 하지만 뉴요커들에게 휴대전화 얘기를 건네는 순간 한결같은 불만을 터뜨린다. It's really crazy. I don't understand it. They should fix it. This is America, no? New York. So I work freelance, so I have to be on the phone all the time. You just kind of plan your day around it. When you need to be on the phone, you take a cab, or if you take the bus. When I go into a subway station, there's no good service, so it can get really frustrating when you want to message someone that you're going to be late. 뉴욕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뉴욕 유니언 스퀘어 지하철역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다. 통화를 할 수도 문자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다운받아 놓은 음악을 듣거나 휴대전화 기능을 만지작거리는 게 전부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순간 개인적으로 아무리 긴급한 일이 있어도 외부와의 연결은 단절된다. Oh, it's really annoying because I have things I need to do and emails I need to answer, so I'd really appreciate if we could get service on this area. We have to do home-based work, so I won't be able to reach them if I'm running late because of a problem that happened on the train, or I won't be able to call my boss and let her know that I'm running late because of something that might have happened in the subway system, or there might have been a stop for whatever reason for however long, and so that can be sometimes problematic. 그나마 휴대전화가 가능한 구간은 뉴욕 지하철 277개 역사 중 단 6개, 겨우 1년 전부터 가능해진 일이다. 한국의 무선 이동통신 환경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서울, 런던, 뉴욕, 도쿄에서 동일한 동영상을 검색해봤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세계 7개 주요 도시의 무선통신 음성통화 서비스 품질을 비교해보면 그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통화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 S등급이다. 무선 이동통신 품질만 우수한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가구 보급률은 세계 1위. 인터넷 품질 또한 우수하다. 아주 빠르고
제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검색이나 무엇을 다운받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빨라서 좋고 편한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 미국, 영국의 각 가정에서 동일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해보기로 했다. 3.4GB 용량을 다운받는데 영국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다. 미국도 영국보다 10여 분 빠를 뿐이었다. Most of the time the internet speed is fine, but sometimes there's heavy traffic with so many people downloading the same things. So I'd prefer a quicker speed sometimes. Sometimes it's too slow. Yeah, the file was actually quite slow to download. Could be faster. I think I've heard in places like Japan and Korea, it's much faster. So we need to keep up.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인터넷 접속 속도는 초당 17.5MB, 세계 평균보다 약 8배, 2위인 일본과도 2배에 가까운 속도차를 보였다. 지난해 한국은 인터넷 30주년을 맞았다.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 인구의 대부분인 4천만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1982년 첫 선을 보인 이래 1994년엔 상용 서비스가 실시됐고 2001년엔 초고속망 구축 세계 1위, 그리고 1년 뒤인 2002년 초고속 인터넷 1000만 시대를 열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스마트 세상의 단초는 바로 30여 년 전 유선 인터넷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기술은 무선 통신의 발전을 이끈 견인차가 됐다. 1988년 처음 상용화된 1세대 이동통신은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아날로그 형식이었다. (2세대) 이동통신은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 CDMA 시대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CDMA를 상용화했고 이 기술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통신 강국으로 만들었다. 3세대 이동통신은 영상통화의 시대를 연 WCDMA, 지금도 많은 가입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4세대 이동통신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 LTE다. HD 동영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는 꿈의 속도. 이 꿈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 것도 바로 우리 기술진이었다. 그리고 이 4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로소 스마트폰과 같은 스마트 기기들이 그 날개를 달게 됐다. 그런데 최근 많은 사람들이 통신 품질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일부 장소에서 통신 접속이 잘 안 되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 아무리 최첨단 스마트 기기라도 무선 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는 순간 무용지물이 된다. 가정에서 수돗물을 쓰기 위해선 기본 상수도망이 필요하다. 만일 좁은 상수도관은 그냥 둔 채 수도 꼭지만 내린다면 수압의 저하는 당연한 일. 네트워크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다. 최첨단 스마트 기기가 늘어나더라도 통신망이 부족하면 원활한 사용이 불가능하다. 사실 이동통신을 통해서 음성을 전달할 때는 데이터가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통신이 이제 음성 위주였기 때문에 그랬고요. 음성보다는 우리가 인터넷 사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말은 1차원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나 이런 건 2차원, 3차원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음성 서비스 할 때보다는 스마트폰 쓸 때 훨씬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트래픽이 급증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인터넷의 지연이라든지 전화 불통이라든지 품질의 저하와 같은 그런 혼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이미 3천만 명을 돌파했다. 2011년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 수는 50억 명을 넘어섰다. 모바일 데이터 양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급증하는 모바일 데이터 양 때문에 통신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실제로 일본에선 통신 대란이 벌어졌었다. 통신障害的なのありますあります結構ありますあります急に繋がれへんみたいなのあります困ってますすごいドコモが全然繋がらなかったんでスマホだったんですけどドコモ最近いつだろう 작년 1월 일본의 한 이동통신회사 이용자 250만 명이 4시간 동안 음성통화는 물론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은 무료 인터넷 전화 어플리케이션. 일정 시간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신호를 발신하게끔 설계된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린 것이다. このアプリケーションの通信のやり方、セッションの使い方というんですけれども、通信のやり方というのを、なかなか想定できなかったのと、ユーザーがあまりにも急激に増えすぎたので、それに対して対策をする時間がなかったんだと思います。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통신망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제는 LTE 시대의 데이터 용량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통신망 확충이 필요한지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데 있다. 日本では特にこれまで地下鉄とか電車ですね、ものすごく何百万人が都市部で移動して、電車がホームに入ってくると制御ちゃんがバーッと一気に上がってきてたんですね。でこの対応は取れてました。ところがスマートフォンになってアプリケーションが勝手に通信し始めると、これは、我々想定してないところでした。そうした時にですね、やはり将来的には、容量が足りなくな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스마트폰 사용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 현재 1억 4천만 명의 가입자가 등록돼 있다. 늘어나는 가입자 수만큼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매년 2배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지난 1년 동안 데이터 양은 123%나 증가했다. 제한된 망에 이미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작년 6월 미국의 최대 이동통신 회사가 통신망 확충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음성과 문자 요금은 무료, 데이터 사용료는 상향 조정했다. 일반 이용자들의 부담은 줄이고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비용은 늘린 것이다. I think it's reasonable. I mean, obviously, I wouldn't mind if it were less expensive, but I think between all the different apps, the Wi-Fi that you get, the data plans, the texting, which I now do over Wi-Fi anyway, I think it's reasonable. It's expensive. No, it's not really expensive. It's more expensive than Europe.
미국보다 비싼 통신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는 런던 시민들. 하지만 스마트폰의 효용 가치와 비용에 대한 반응은 비슷했다. It's a lot of money, but I get a lot of data, so it allows me to use the smartphone for lots of different things, surf the internet, download music. So it feels like quite good value. I am really using my iPhone almost every minute, so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it. 통신 요금을 단순한 통화비로 생각하지 않고 스마트 생활의 편의를 위한 문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스마트 시대의 통신망은 전기나 수도처럼 반드시 확충돼야 하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런던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한 시골 마을 헤이온-와이. 브레콘 비콘스 국립공원과 와이강을 끼고 형성된 전형적인 산간 마을이다. 마을 외곽에서 농사를 지으며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닐과 줄리엣 부부.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만족하며 살지만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There's about 4 places in the house where I can get reception, but then I move and it's gone. We're going down into the village or down into the town, we get no reception at all, so we can't pick up email, telephone, and again, for our B&B business, we need to have that access all the time. Just keep searching and doesn't find. No service. 런던에서 불과 5시간 거리지만 LTE는 고사하고 음성 통화조차 힘든 상황이다. 마을 중심부의 통신 상황도 별 다를 바 없다. 주민 1,500여 명이 헌책방을 꾸리며 사는 마을.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들르는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점도 통신 상황 개선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Well, here, no, it's not terribly good here. You have to go upstairs or outside. A lot of people come in the shop and ask, I've got no signal on my phone. They're looking around and they're, doing this, trying to get the signal or whatever, and if they just walk around the town, they will pick up a signal at some stage. 휴대전화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광객들은 대부분 당황해한다. Yeah, and I would have thought it was quite good in a place like Hay-on-Wye because it's a big international tourist center. Lots of people come, and they must have good reception here, or certainly good internet, because they must sell millions of books around the world. 지금까지 헤이온-와이 주민들에게 스마트폰은 딴 세상 얘기였다. 그런데 곧 이 마을 사람들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뱅킹도 하고 모바일 의류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성이 떨어져 지금껏 통신 중계기나 기지국이 설치되지 않았던 많은 영국의 시골 마을에 LTE 통신망이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원활한 통신망 확충을 위해 영국 국회와 정부가 나선 것이다. 웨일즈 지방이 지역구인 사이먼 하트 의원 역시 낙후된 통신시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People who work on farms, work on the mountainside, work in forestry, actually they need to be able to, if something goes wrong, they have an accident, they need to be able to ring the emergency services. In a lot of Britain, you can't do that. You've got the phone, you're paying your subscription, but you ain't got no service. I think that again, that's
The good news is that Ofcom recognise that there is a problem, recognise that there is an imbalance which can affect society, and that 2011년 10월 영국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이 열악한 지역의 통신망 확충을 위해 1억 5천만 파운드, 한화 2,600여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낙후된 지역의 LTE망을 까는 사업자에게 새로운 주파수 할당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What we've lacked in this country is 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We haven't got that right. It's the 4G auction is going to raise billions of pounds, which will be reinvested in mobile and broadband infrastructure. So that's great. 이 계획이 진행되면 영국 인구의 98% 이상이 4G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We have the money to spend on them. And we have a decent fixed line internet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a pretty good 3G infrastructure. But we were slow, from Asian countries, Japan, South Korea, the USA, even Estonia, all have 4G up and running. The UK would be one of the last major economies globally to do this, even within Europe. And we are losing our edge, and there is a concern within Europe that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Europe is losing its advantage.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지역의 모바일 데이터 수요는 5년 뒤 5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낙후된 통신시설 확충을 계기로 향후 통신망 대란을 대비한 영국 정부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철도는 물류 시스템의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왔다. 서부 개척 시대 미국은 물자 수송을 위해 제일 먼저 철도를 놓았다. 그리고 물류 수송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은 한 국가의 경제를 좌우하는 기본이 됐다. 스마트 시대의 사회 간접 자본은 통신 네트워크다. IT 선도국이라는 지금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신 네트워크 확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도 통신망 과부하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적으로 예측해서 한 2011년 대비 12년이 한 2배 정도 늘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벌써 한 3.5배, 4.5배 이렇게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예측한 결과로는 2011년 대비 2012년쯤 됐을 때 10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현재 늘어나는 추세를 본다 그러면 10배 훨씬 넘어서 증가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망 확충은 통신사가 책임지고 있다. 통신요금으로 망을 확충해야 하는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한다. 2010년도 통신 3사의 합계액을 보면은 6.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1년, 12년 각기 한 8조 원 정도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근간 3년 동안에 약 22조를 조금 넘는 수준의 자금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투하가 됐다. 통계를 살펴보면은 OECD 회원국 10개 국가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KPEX라고 하는데요. 자본적 지출의 비중을 보면은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장 높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통화 요금은 국가별 구매력으로 비교했을 때 OECD 34개국 평균의 87% 수준이다. 더구나 데이터 폭증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얼마를 더 투자해야 할지 예측도 불가능한 현실이다.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그 변화에 굉장히 당혹하는 것처럼 바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금 체계나 이런 게 음성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짜져 있었던 거란 말이죠. 거기에 데이터가 얹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젊은 친구들 보면은 데이터가 선이에요. 음성 위주에서 그러면은 데이터와 인터넷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그 체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다. 지금 전 세계 IT 시장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의 공세에 요동치고 있다. 산업사회의 후발주자에서 정보사회의 선두주자로 나선 대한민국. 하지만 스마트 세상에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세계는 지금 통신망 확보와 더불어 스마트 시대의 한 축인 콘텐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스마트 생태계를 선점하려는 것이다. 뉴욕시가 지원하고 있는 폴리테크닉 인큐베이터. IT 벤처인들을 위해 저렴한 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까지 연결시켜주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는 한 벤처 업체. 직원 3명이 뭉쳐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12명으로 늘었다. 브라이언 롱 대표는 폴리테크닉 인큐베이터가 아니었다면 창업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말한다. Yeah, I think it was extremely helpful because the process to get your own office space, particularly within New York City, is a very long process. It takes between 6 months and 12 months, whereas with this space, from the time that we looked at it to move in was 2 weeks. 인큐베이터 내 인적 교류도 돕고 있어 업체별 시너지 효과도 상당하다. This incubator specifically, I think, one, the neighborhood here is excellent. You have a lot of people that are in the latest and greatest technology and doing things sort of on the edge and pushing it. And when you come to an environment like this, you're able to work with very smart people all around you who are working on similar problems. 지난 3년 동안 폴리테크닉 인큐베이터를 성공적으로 거쳐간 기업만 25개. 뉴욕시가 스마트 생태계 후원자로 나선 것이다. So now there are 10 different incubators that are funded and supported by New York City. And the goal is to help emerging tech companies reduce some of the friction that's inherent in starting a business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things that they need to be able to grow and create jobs here. So by investing in engineering resources and companies who are here and capital sources who are here, you can start to fuel the next round of the city's growth so that it's less reliant on industries like Wall Street and more reliant on people and companies who are building this next kind of information revolution. IT 산업은 정보통신 영역을 넘어 전 산업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IT 혁신을 위한 스마트 생태계 구축은 당면 과제가 됐다. 통신 네트워크인 망자원,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하드웨어, 그리고 콘텐츠가 어우러져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 산업 차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그러니까 성장 동력으로 봐야 됩니다. 스마트 환경에서는 콘텐츠 이용이 굉장히 쉬워지고 그 생산하는 양도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하나 산업 분야로 보고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그 스마트 콘텐츠 개발하는데 각종 지원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걸 좀 국가 어떤 성장 산업으로 끌어가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산업이 일단 다 그 IT 베이스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통신망이 확충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산업이 정보화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달되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근거가 되는 인프라, 통신망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세상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사활을 건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스마트 세상은 세계 문명사적인 대변혁이다. 단순한 삶의 트렌드가 아니라 인류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꿀 통신혁명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혁명의 출발선에 서 있다. 그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 흐름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인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 스마트 혁명, 통신을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